안녕하십니까. 저출생 대응 수석 유혜미입니다. 이제 저출생 대응 수석실이 신설된 지 3개월이 넘었고 최근 출생아수 및 혼인 건수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출산 숫자의 의미와 영향 요인,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24년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여 8월 기준 증가율로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계속 감소하던 8월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증가한 상황입니다. 7월 출생아 수의 경우도 2만 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11년 9개월 만에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상회한 것은 계절 효과가 있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 작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요약하자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한 데 이어 7월, 8월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합계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입니다. 더욱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가 24년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8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수치를 넘어선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과 출산의 시차를 고려할 때 출생아 수 증가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 및 혼인 증가에는 이번 정부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주거,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 등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강화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9월에 예산안에 포함되어 발표된 24년 저출생 정책을 보고 청년들이 향후 출산 시 일가정 양립, 돌봄 등에 있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민간 연구원에서 24년 8월 20세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표적인 정부의 저출생 정책인 육아휴직 확대, 부모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3+3 육아휴직 제도는 올해 6+6 제도로 확대되었고 내년에는 급여 상한을 150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23년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을 올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육아 비용 지원을 늘렸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도 23년 9월 발표되고 24년에 시행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공급 물량과 소득 기준 등에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부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이 반가운 일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여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추세 모니터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가족 친화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4대 개혁 과제와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 추진 상황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과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임신과 출산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추가 정책 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유사산 관련 여성의 건강회복 지원 강화 및 난임가정 지원 확대. 둘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셋째, 인식 개선을 위한 육아 관련 용어 변경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결혼과 출산이 지속적으로 늦어져 2023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5세,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3세입니다. 임산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임과 고위험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산 사산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13년 유사산율은 20.7%였는데 2018년 23.2%, 2023년 25.5%로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서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이 증가함에 따라 조산아도 늘어나고 있어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조산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일터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 25일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로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10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며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 변경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용어의 사용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지난 7월 1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국무조정실에 9월 24일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인구부의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 전략 로드맵을 작업하여
내년 인구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효과성과 정책 체감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기존 사업은 출산과 양육 등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 선정 기준, 수혜 수준 등을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인구정책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 사전 심의 시 반영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 후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